4월 18일 주문시 일정입니다. 자, 이번 주 글로벌 증시는 꽤나 괜찮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의 전화 통화에 대한 구체적인 오피셜은 나오지 않았지만 결국 중국이 미국산 반도체에 대해서 125%에 대한 관세 철회, 그리고 에테인, 소재 장비입니다. 그리고 의료 장비도 추가적으로 면제를 준비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사실 파국으로 치닫던 관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최악은 면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여전히 이야기하고 있는 게 관세를 제로까지는 힘들고 145%에서 한 50% 정도로 줄일 수 있다. 여기서 적극적으로 중국의 시장 개방이 더 중요하다는 발언이 나왔고, 중국에서는 계속적으로 관세를 철회하면서도 미국이랑 구체적인 회담을 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면적으로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당장은 최악은 면했지만은 여전히 둘이서 으르렁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끼어버린 한국이 1분기 성장률이 0.2%가 나오게 되면서 사실 이게 좀 심각하죠. 왜냐면은 대수출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최대치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물론 기저효과가 굉장히 많겠죠. 당장의 무역 분쟁을 앞두고 재고를 쌓아두려는 그런 움직임이 많긴 하겠지만은 1분기 성장률이 제대로 떨어지게 되면서 이제 2분기에도 계속적인 성장률 하향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은 최근에 보시는 것처럼 이 IMF에서 계속적으로 한국에 대한 성장률을 낮춰가고 있습니다. 예, 이게 지금 IMF뿐만 아니고 여러 이제 뭐 IB라든가 뭐 다른 증권가에서도 뭐 한국에 대한 성장률이 1%대 거의 중반까지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도 좀 경기 둔화가 좀 장기화될 수도 있는 그런 우려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한국에 대한 성장률도 떨어지고, 여러분은 국가에 대한 성장률이 떨어진다는 거는 곧 기업에 대한 성장률이 떨어진다는 거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뭐 상하가 있는 건 아니에요. 기업이 계속적으로 부진하게 되면은 결국 국가의 성장률도 떨어지는 것처럼 이게 상하가 있는 건 아니지만은 계속적으로 한국에 대한 이런 부진이 결국 기업들에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부진들이 결국 한국 시장에서의 외국인 투자들이 무려 9개월 연속 39조 원에 대한 매도세가 나왔습니다. 39조 원. 이게 어느 정도로 심하냐면 여러분들, 지금 외국인 투자들의 비중이 지금 확대가 돼도 잘 안 보이실 텐데, 보시는 것처럼 2024년도 이제 4월달, 5월달까지는 30%대를 유지했어요. 아무리 매도세가 나온다 하더라도. 근데 지금 외국인 투자들의 비중이 너무 줄어 28%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한국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투자들이 이 정도면 거의 패닉셀이야. 엄청나게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외국인들이 없어져 버린 시장,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매수 주체가 개인, 기관, 외국인 투자들이죠, 결국에는. 근데 결국 이런 외국인 투자들이 한 축이 무너지게 되면서 계속적으로 한국 시장의 거래대금이 감소돼 버리니까 대형주들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지수를 추적하는 패시브 자금들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또다시 거래대금이 약화되고, 개인 투자들은 대형주들이 계속적으로 살만한 게 없으니까 정식 테마주들, 1000억, 2000억짜리 종목들, 이런 종목들 위주로 시선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증시를 부양시킬 수 있을 만한 정말 강력한 정부 정책이 필요한데, 지금 이때까지 이제 대선 후보자들의 정치 이런 공약을 봤을 때는 주식시장에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이재명 후보만이 뭐 코스피 5000시대 열겠다. 근데 뭐 어떻게? 에 대해서는 뭐 없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는 한국 주식시장에서의 이런 부진은 계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 물론 지수는 오르고 있죠. 꾸역꾸 2,500포인트까지 올라갔겠지만은 결론적으로는 2,500 그 위로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시장에서는 굉장히 약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선을 앞두고 대선 주자들이 결국 주식시장에 대한, 그리고 정치권에서의 주식시장에 대한 추가적인, 그냥 말이라도 우리 뭐 밸류 프로그램 한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런 건 전혀 안 나오니까 좀 많이 아쉽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결론적으로 뭐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는 지금 모멘텀과 실적을 동반적으로 받아줄 수 있는 게 조선 방산 화장품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뭡니까 이 종목 특징이? 실적이 받쳐줘. 조선 방산 화장품들이 실적이 받쳐주니까 계속 이 종목들이 관심이 가져가게 되는 거고, 기관들이 사는 거고, 외인들이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관세 리스크도 피할 수 있고, 여기에 실적 모멘텀을 가진 주식들은 조방화 정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조금 더 멀리 본다면 한한령 관련 테마주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한한령 관련 테마주는 결국 경주 에이펙 정상회담에 시진핑이 참여할까 말 것인가 가장
크단 말이야. 아직 뭐 거의 6개월 정도 남아있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계속적인 조방화 관련 테마주들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 다음 주 일정도 조방화 일정입니다. 네, 미국 해군성 장관이 방한을 하게 되죠. 네, 그래서 실제로 현대중공업 하나조선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관련 테마주들. 그리고 뭐 1912, 죄송합니다. 못 올려드렸네요. 그리고 비만 치료제 관련 테마도 이번 주에 좀 강세가 나왔고, 앞으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역할이기 때문에 이런 경구형 비만 치료제도 추가적인 탄력이 나올 수 있다는 점들. 그리고 대선 정책 관련 테마주 중에서는 이번 주 가장 강력했던 게 이 타협 플라스틱 관련 테마주죠. 삼성물산이 4연속 상한가를 가기도 했고, 이런 식으로 좀 정책 관련 테마주들은, 인맥 관련주들은 지금 조정이 나오는 것 반면에 대선 정책 관련 테마주는 오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책 관련이 뭡니까 여러분들? 돈이 들어간다는 거죠. 대선 이후에 돈이 들어가는 업종들을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번 주 뭐 강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패널 관련 테마주들이 좀 상위권 차지했고, 그리고 특징주들을 보시면은 다 개별적인 일정이에요. 대부분 종목들이 개별적인 일정 종목들이 많죠. 그러니까 지난주, 지지난주처럼 막 대선 테마주들이 미친 듯이 막 계속 시장을 주도하거나 투자자들이 대선 테마주로 한 방을 노리는 그런 매매가 잘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잘 나오지 않는다는 것들을 우리가 지금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본다면, 이게 지난주 보세요, 여러분들. 지난주 하더라도 코스피 상위 종목들 보시면은 죄다 정치 테마주죠. 14일부터 18일까지. 이런 것들을 본다면은 이번 주에 정말 이 시장의 흐름이 대선 테마주가 얼마나 소외되었는지 또 우리가 한눈에 알 수 있는 그런 흐름도 볼 수 있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대선 테마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정치권에서 그 금융투자 금감원에서 계속적으로 감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다음에, 네, 계속적으로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 것들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지난주 정치 테마주 움직임, 그리고 지난주 정치 테마주 움직임. 네, 근데 거기에 반해서 이번 주는 뭡니까 여러분들? 정치 테마주가 몇 개 없죠. 네, 보시는 것처럼 몇 개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치 테마주에 대한 수급이 약화되어 있는 상황이라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에도 뭐 시장은 뒤집을 만한 큰 일정은 없어요. 네, 근데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인 종목들의 일정이 좀 많더라고요. 좀 잘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우선 4월 28일날 캐나다 조기 총선, 그리고 세크가 신규 상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호 변경 종목들이 굉장히 많죠. 상호 변경은 개인적으로 종목들한테는 호재입니다. 일단 간판을 바꾼다는 것부터가 뭔가 새로 하겠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호재로 좀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근데 뭐 이게 시비도 굉장히 많죠. 네, 이런 것들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이번 주 고용지표 또 다음 주에 나오기 때문에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지수, 요게 최근에 좀 시장 영향을 많이 주더라고요. 네, 3개월치를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뭐 졸트 보고서, 네, 그리고 뭐 일본 증시는 휴장을 하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3차 경선 지출자 확정이 됩니다. 다음 주까지 국민의힘에서는 최종 대선 후보자가 나옵니다. 뭐 민주당 어차피 이재명 후보기 때문에 뭐 신경 쓸 거 없을 것 같고, 국민의힘에서 이제 2인으로 줄이고 마지막 토요일날 최종 경주자를 발의하죠. 그리고 NCT에서 금융산업에서 양자 컴퓨터 하는 프로그램을 개최한다. 제가 이제 강조드린 종목 중에 하나죠. 우리나라에서 실제 양자 컴퓨터 기술을 가진 기업은 NCT 뿐이다. 그래서 시공테크, 지난주 우리 PMP, 파인텍 투자한 기업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적 발표가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굉장히 많은 실적 발표 종목들이 여러분들 하나씩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수요일날에는 GDP 발표가 있고요. 그리고 트럼프 주니어랑 이 존 펠란 해군성 장관이 방한하게 되면서 아마 같이 와서 하나원전 현대중공업을 같이 방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련 테마저 보시면 될 것 같고, 좀 아쉬운 게 이번에 한국 방위산업 추진 계획체가 연기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연기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요거 근데 어차피 두 종목이에요. 네, 해운 관련 테마저는 두 종목이 강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들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실적 발표 종목도 계속 하나씩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목요일에는 휴장합니다, 여러분들. 한국, 대만, 중국, 홍콩, 독일, 프랑스 증시가 노동절 근로자의 날로 휴장한다는 점들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애플 실적 발표. 애플이 지금 모든 공장을 인도로 옮긴다고 하죠. 아이폰 공장을. 네, 이런 것들도 애플한테는 좀 호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아마 5일까지 휴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일까지 휴장하고, 국민의힘 토요일날 마지막 대선 후보자 누가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전당대회가 개최된다는 점들까지 보시면 될 것 같다. 그래서 뭐 큰 일정은 없어요. 큰 일정은 없기 때문에 또다시 이번 주에도 다음 주에도 수급에 의한 시장이 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들까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이렇게 시장에 이슈가 없을 때는 여러분들 뭐야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매크로 지표 보지 마라, 유튜브 보지 마라, 뉴스 보지 마라, 그냥 디톡스 하세요. 쉬세요.
그냥 쉬시면 됩니다. 어차피 우리 내일 또 시장 돌아가는 아침에 또 새로운 뉴스 나오고 거기 시장이 반응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식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푹 쉬시길 바라겠습니다.